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 선거를 구도와 이슈, 인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구도와 이슈, 인물로 총선판을 뒤흔드는 정당이 출연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지역구는 단 한 석도 출마하지 않는 비례정당이지만 지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돌풍을 넘어 태풍급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선명한 슬로건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9번으로 출마하는 제주 출신 정춘생 후보를 만나 총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생 예비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춘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비례 9번으로 출마하시게 됩니다. 그 9번이지만 우리 정춘생 후보에 대한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정춘생입니다. 저는 남원읍 신정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정춘생인데요. 봄춘 날생, 한글로 하면 봄날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봄날이 햇살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아, 예. 아까 고향이 남원읍 신흥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오영훈 지사와 동양입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인연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있나요? 네, 오영훈 지사님이 저보다 한 살 선배세요. 그리고 같은 동네이고 너무 집안끼리도 잘 알고 코올리기 시절부터 같이 놀던 그런 그 선후배 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옛날 에피소드 뭐 이런 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농협조합장도 출마하시고 이러시면 또 오영훈 지사님 아버지가 또 엄청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오영훈 지사님 또 출마하실 때는 또 우리 집안 온 집안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우리 민주당 당직자로 27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데요. 이제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3월 3일 창당했는데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네. 아주 짧지만 아주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27년 친 민주당 당직자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갑자기 조국혁신당으로 갔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은 내게 어떻게 보면 풀어야 할 숙제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좀 인연이 있었지만 조국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원내 지도부의 원내 전략과 여야 협상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인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임명받을 때까지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위치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마자 그 당시 이제 보수 언론들과 야당에서 또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검찰까지. 모든 언론이 그냥 조국 기사로 다 도배가 됐었고,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엄청 많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당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이제 이후에 검찰 개혁 프로세스를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조국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새로운 의혹들을 막 쏟아내고 하는데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인사청문회 팀하고 소통을 하면서 각각의 의혹에 대해서 이제 대응 자료를 달라 그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쉽게 팩트 체크하고 팩트 브리핑을 만들어서 좀 공유하고 좀 지지자들한테 전파도 하자. 이런 것들을 제가 주관을 하면서 우리 원내 행정실 당직자들과 함께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짧은 기간에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완성은 하지 못했죠, 사실은.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온 가족이 계속 수사를 받고 불려나가고 언론에 어쨌든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온 가족이 도륙이 되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4년 이상을. 4년 이상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근육을 키우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이. 그래서 더 단단해져서 정치 선언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정치 선언을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아. 뭐 조국 대표가 이제 정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가져서 했었고 그 이후에 며칠간의 고민 끝에 함께 해야겠다. 그 당시에 함께 못했던 검찰 개혁을 이번에 함께 나도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심장이 뛰는 곳에 가서 그래도 활활 태워서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50이 넘어서 이제 자기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심장이 뛰는 곳에 가서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도 이제 결정하기까지는 좀 어떻게 하면 많은 생각 안 하고 답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겠다고 저는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답이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네네. 우리 조국 혁신당이 이제 돌풍을 넘어 태풍입니다. 네네. 이제 민주당이 공천 파동, 그다음에 네네. 국민의힘 한동훈 바람을 눌러버렸습니다. 네네. 우리 조국 혁신당 돌풍의 원인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있지 않고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열기와 여론을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담기에는 좀 부족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했던 측면을 조국 혁신당 그리고 특히 조국 대표가 선명하게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윤석열 정권 뭐 종식도 아니고 조기 종식 뭐 이렇게 선명하게 내세워 오니까 카타르시스를 국민들이 느낀 것 같고 그러면 저 당은 믿을만하네 그러면서 관심을 기울이던 것이 마음까지 가고 그래서 그 마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 마음이 내 마음도 같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단단한 지지 여론으로 형성이 됐다 생각이 되고 이 여론이 저는 그냥 거품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정치하는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아니잖아요. 어떤 갑자기 신비하게 나타나서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4년 동안 이제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정확한 슬로건을 메시지를 남기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이제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뒷걸음질 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이 여론이 이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저희들이 정말 어깨가 무겁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단호하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총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에서도 우리 조국 혁신당 바람이 거셉니다. 네. 우리 지난 3월 16, 17일 네. 우리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조국 혁신당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총선에서 전국은 물론 우리 제주 투표 목표 고향이 제주시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 요심 같아서는 그때 16일, 17일 날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조국 대표님이 며칠 전에 왔다 가셨고 또 4.3 평화공원 가서 참배하시고 유족 간담회도 하시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분명히 그때 조사했을 때보다는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35% 이상을 득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제주에서.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제주 출신들을 2명이나 배정을 순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아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살아계시고 이제 형제자매들도 여기 살고 계시고 남원의 신정리 출신이고 9번을 받고 지금 뛰고 있고요. 또 셀럽이죠. 많은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이제 4번을 받았는데 그분이 애월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지역구가 3개잖아요. 근데 이
이 두 후보가 다 당선되면 네. 제주도 의원을 2명 더 얻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현안을 위해서 제주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다 합심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5% 이상은 지지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했듯이만 네네네. 3월 25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창당 밝기 인제를 가졌습니다. 네네네. 우리 조국혁신당, 우리 제주 네. 전국 정당이니까 네네. 우리 제주에 대한 공약 네. 네. 어떤 거 있을지 대표적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정당은 아닌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공약은 준비는 안 됐지만 확실하게 저는 4.3 특별법만큼은 확실하게 개정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유족간담회 하시면서 이제 조국 대표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4.3 특별법에 이제 4.3의 정의를 개정을 하고 지금은 그 소요 사태라고 이제 정의 조항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진상 보고서에 담겨 있는 그 정의대로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하고 5.18 특별법처럼 이제 4.3에 대해서 왜곡을 하거나 폄훼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해서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을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법안도 있습니다만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법안을 내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네. 추진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주 현안들에 있어서는 아까 오영훈 지사 얘기도 했지만 그 지사님 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주도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확보하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보탬을 드릴 것이다 그런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현재 지지율을 보면 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당초 목표대로 네, 10석은 네, 네.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네. 정 후보님께서도 국회 네, 네, 입성이 네. 가능하신데요. 네, 네, 네. 우리 국회 입성에 하시면 우리 네, 네, 네. 후보님께서 네. 아까 사단특별법도 얘기했는데 뭐 네, 다른 네. 거 뭐 네, 네.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네.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 현재로서는 뭐 열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을 이런 자세를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모든 후보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자만해 보이면 우리의 민심은 정말 정말 냉정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그 여론이라는 것들은 쉽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예측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10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더 많은 의석이 확보되면 우리가 그 추진하는 정책이나 입법 더 힘있게 그 추진을 할 수 있어 좋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신중한 태도로 이렇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법안이 있어요. 뭐냐면 전국민 돌봄 보장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지금 되십니까? 50대 초반입니다. 그죠. 저는 50대 중반인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을 해요. 네. 최대 인구 집단이. 네. 그러면 이제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되고 네.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고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돌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 가정에 그리고 특히 여성들한테 맡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앞으로 계속 한 가정에 맡기면 더 이상 우리 나라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병으로 온 집안이 파산하고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을 한 가정에 맡기면 더 이상 가정에서 웃음,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돌봄 문제를 사회적인 과제 그리고 국가적 과제로 딱 제시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법적인 근거와 제도가 필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29일 본회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온 국민의 관심과 이제 여러 언론의 관심이 특검법, 쌍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아주 유의미한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통합지원법이 그거거든요. 네. 그게 수년간의 논의 끝에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년간의 공론화 끝에 겨우겨우 그 제정이 된 법안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거고. 하지만 이제 준비 기간을 2년 동안 해놓고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유예 기간이 다 차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살펴서 챙기겠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저는 그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국회 특위를 제안을 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위 내에서 사회적 돌봄 모델을 실행 방안을 만들어내고 예산 제도, 입법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론화하고 하나하나 다 그 숙제를 2년 사이에 다 만들어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돌봄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부담하고 케어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국민 돌봄보장제 제일 우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당에서 제시한 뭐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당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네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도민들에게, 제주도민들에게 네네네. 우리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네.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좀 인사말 좀 전해주시죠. 제주도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잘 하겠다는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국혁신당은 다른 당과 달리 제주에 연고를 둔 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출신이고요. 비례 4순위에 배정받은 신장식 후보는 외가가 애월입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 국회의원 2명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정책과 예산, 법안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이루어내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 당 저 당 고민 말고 우리 괜당 있는 조국 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